부산광역시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 전시관. 이곳은 한국 신발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옛날 고무신부터 최신 트렌드의 운동화까지 한국 신발 산업의 100년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소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좀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 전시 공간을 이제 마련했고. 지금도 이렇게 수제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신가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은 부산 범촌동 일대에 그 몇몇 분들이 아직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수제화를 만드는 분이 있다는 건 부산에 신발 명인이 있다는 거겠죠? 수소문 끝에 부산 범천동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한 수제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선 하루 수백 켤레의 신발이 만들어진다는데요. 공장 한쪽에서 묵묵히 신발을 만들고 있는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뭘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신발 천년 가죽 수제화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장 입구에 천년 수제화라고 써 있던데 공장이 천년이 된 건 아닐 테고. 예, 그렇죠. 우리 수제화를 만든 기능인들이 약 한 45년에서 거의 50년이 됩니다. 주로 일 보는 사람하고 이 안에 내부 사람을 보통 합쳐보면 거의 뭐 한 1000년이 넘죠. 사장님은 경력이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이제 한 18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 나도 40년이 넘죠.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성으로 수제화를 만들어온 경력 42년의 정대일 명인을 소개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신발 산업을 이끌었던 부산. 그중에서도 신발 산업의 발상지였던 범천동에 명인의 공장이 있습니다. 아직 업무를 시작하기엔 이른 시간. 하지만 명인의 공장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조금 일찍 업무를 시작하고 일찍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드시는 거는 무슨 신발인가요? 예, 스니커즈라고 일반인들이 뭐 20대부터 60대까지 선호하는 신발 운동화입니다. 이게 하루에 얼마나 만드세요? 하루에 생산을 뭐 할 때는 뭐 100쪽에서 뭐 한 300쪽 정도 요 사이에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운동화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운동화가 완성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발 모양의 목형에 신발 안창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봉을 해놓은 가피 안쪽에 라텍스라는 접착제를 발라준 다음 목형과 접착제를 바른 가피를 열풍기 안에 넣습니다. 잠시 후 뜨겁게 데워진 가피를 목형에 씌워 토라라는 기계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울퉁불퉁 삐져나온 안창 및 가죽을 글라인더로 매끈하게 갈아주고 다시 가피 테두리와 안창에 접착제를 골고루 발라준 다음 열풍기에 넣어 달궈줍니다. 신발 하나 만드는데 공정이 꽤 많은가 봐요. 예, 이 신발 자체가 공정이 좀 많지. 기본적으로 10번을 이리 시공을 한다 이러면 이건 한 16번 정도, 17번 시공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공정. 신발 몸통에 밑창을 붙여주고 테두리에 고무를 둘러주면 멋스러운 스니커즈가 완성됩니다. 여기 공장에서는 신발을 몇 가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공장을 하고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한 3,000가지 되겠네. 3,000가지요? 20년 전 공장을 시작하면서 남성화, 여성화, 구두, 운동화 가리지 않고 만든 신발 종류만 무려 3,000가지. 명인은 매년 계절별로 평균 30종류씩 1년에 최소 100가지의 새로운 신발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보통 이거는 이제 플랫에 키 높이를 한 1cm 정도 넣어가지고 이 실질적으로는 0.5mm이지만 안으로 보면 한 3cm 높이가 돕니다, 신발이. 샌들은 올해 이제 약간 빈티지에 발도 편하면서 또 아침에 조깅하러도 신을 수 있고 조금 이제 인기도 좋았지만은 2022년도는 아무래도 어필이 잘 되지 않은가 싶다. 올 가을에 선보일 신제품도 벌써 개발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올 가을 신발은 복고 디자인이 강세.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고민하는 명인. 전문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직접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오전에 봤던 거는 대량으로 이제 반수제화식으로 기계 작업을 하는 거고 지금 스케치하고 있는 신발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발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하나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 수작업 하시는 거예요? 예, 수작업을 합니다. 한 땀 한 땀 패턴을 내가 그려서 칼을 재단해가지고 가위를 하나하나 이제 제작을 합니다. 기능성 수제화 전문가이기도 한 명인. 수제화의 경우 소비자 개인 취향에 따라 주문 제작되기 때문에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노란 봉투는 다 뭐예요? 이거 지금 신발을 제작을 할 수 있는 하나하나 디자인해서 패턴지 봉투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정리 또 창고 있는 거하고 한 합치면 한 3,000가지에서 뭐 한 4,000가지 정도 될 겁니다. 3,000가지가 넘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원하는 패턴을 찾기가 힘들 법도 한데 명희는 제법 쉽게 찾아냅니다. 디자인을 정했으니 이젠 신발을 만들 가죽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건 뭐 거의 모래사장에서 숨은 진주 찾기? 신발 만들 때 사용하는 가죽은 몇 종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통 뭐 크게 나눠서 소가죽, 또 양가죽, 돼지가죽, 인조, 합성피하고 거기서 이제 세분화를 두면 15가지에서 한 20가지 정도 종류가 되죠. 아니 가죽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찾으세요? 우리가 보통 지금 뭐 계속 이 작업을 뭐 오래 하다 보니까 눈 감고도 만져보면 다 가죽을 양가죽인가 소가죽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눈 감고 만져봐도 아신다고요? 예, 평생 만지는데 그것만 모르겠습니까? 미션 본능 일깨우는 명인의 답변. 그럼 테스트 해봐야겠죠? 오늘의 미션. 눈 가리고 10가지 가죽 종류 맞추기. 과연 명인은 손 감각만으로 10가지의 가죽 종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가죽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캥거루 가죽입니다. 과연 명인은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떤 가죽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거는 저 호주에서는 칸가루 가죽이네. 왜 칸가루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는 감촉이 좀 부드럽고 좀 무게가 가볍고 칸가루 가죽은 가공을 안 해도 일반 가죽을 작업을 해도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첫 번째는 무난하게 캥거루 가죽 정답. 두 번째는 말가죽. 과연 이번에도 손의 감촉만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어떤 가죽인가요? 두 번째 이 가죽은 보니까 상당히 얇으면서 경도도 좋고 보니까 말가죽 같습니다. 말가죽은 이 가죽이 단단하면서 엄청나게 매끄럽죠. 소가죽보다는 털 자체가 모공이 잔잔하기 때문에 만져보면 모공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두 번째 말가죽도 정답. 설명까지도 완벽합니다. 세 번째 가죽은 물소 가죽. 이번엔 심사숙고하며 가죽을 만져보고 당겨보는데요. 자신이 없는 걸까요? 어떤 가죽인지 아시겠나요? 이는 경도감이 조금 늘어나면서 좀 엠버싱이 있는 거 보니까 물소 가죽이네요. 해양 지역에 비 많이 섭취가 되는데 그런데 동물은 이렇게 좀 가죽이 좀 많이 좀 늘어나죠. 아슬아슬 할 것 같았던 물소 가죽도 정답. 그렇다면 네 번째 가죽은? 이거는 정통적인 우리 신발 제일 많이 쓰는 소 가죽입니다.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가죽과 비슷한 송아지 가죽. 이번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는 소 가죽하고는 좀 비슷한 느낌 나가지고 송아지 가죽이라 하죠. 이번에도 정답. 어떻게 만지기만 했는데 할 수 있죠? 과연 여섯 번째 가죽은? 안감으로 쓰는 돼지 가죽이네. 설마 일곱 번째도? 요거는 이제 양가죽인데 트웨이드 세무 가죽이네 봅니다. 망설임 없이 만지는 가죽마다 모두 정답. 네, 이거는 양보다 약간 큰 사양 가죽이네요. 아홉 번째 가죽은요? 이는 인조 합성 가죽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까지 정답일까요? 이거는 뒤에 부분에 천이 붙어 있죠. 이는 합성피입니다. 10가지 모두 정답. 이 정도면 촉각의 명인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만져보시고서는 이거를 다 어떻게 이렇게 파악을 하세요? 예, 보통 저희들이 한 뭐 20-30년 정도 만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죽을 말가죽인가 소가죽인가 구분도 사실은 눈으로 봐서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손으로 만져가지고 잡아보고 또 패보고 이러면 그 성분 자체가 대충 알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선별을 다 합니다.
재료를 골랐으니 이제 신발을 만들어 봐야겠죠. 골라놓은 가죽에 패턴 조각을 넣고 꼼꼼하게 그립니다. 신발 하나 만들 때 패턴이 몇 조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디자인별로 다 좀 다른데 이거는 8가지 들어가네. 6조각이 여와는 숙녀와는 기본인데 스니커즈 기능성이 더 되다 보니까 발을 많이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싸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조각이 많이 씁니다. 총 16조각이 모여 하나의 신발이 완성되는 건데요. 일단 오려낸 가죽은 연마기로 모서리를 갈아줍니다. 원단과 원단기 이렇게 접치해버리면 이 부분이 턱이 되니까 우리가 발에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기능성 신발인 만큼 신는 사람의 발이 최대한 편안하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씁니다. 자, 이번에는 수제와 명성의 또 다른 주인공 베테랑 재봉사가 조각난 가죽을 순서대로 붙여 신발의 가피를 완성합니다. 재봉된 가피로 수제화를 완성하는 작업은 명인의 목. 본격 작업 전에 가피를 끈으로 묶어주는데요. 이게 안 매버리면 신발 크기가 차이 나거든요.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사전에 이제 방지하는 거죠. 끈으로 묶어 신발 볼 너비가 차이 나지 않게 일정하게 고정시킨 후 일명 선심이라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편안한 신발을 위한 장치입니다. 발 뒤쪽에 이제 흔들림을 방지하는 거죠. 발 뒤꿈치. 예, 뒤꿈치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게 없어버리면 발이 다칠 수도 있고 발에 무리가 좀 갈 수 있거든요. 선심을 끼우고 나면 가피를 목형 위에 덮어 고정시켜 주는데요. 이때 일일이 하나하나 못을 박아야 합니다. 가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좌우 균형을 맞춰가며 고정시키는 작업은 웬만한 경력자도 하기 쉽지 않다는데요. 계속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못을 박았다 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외근은 자연 가죽이니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작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그 균형을 이제 맞추려고 하는. 못으로 가피의 균형을 잡고 난 후엔 타카를 박아 완벽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중간중간 망치질로 가죽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필수. 신발 만드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세요? 보통 이 부분이 신경을 제일 많이 쓰죠. 여기 닿으면 억수로 저 물집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부러 좀 망치질을 좀 더 하시는 거예요? 예.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한 법. 명희는 발을 착 감싸는 편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 작은 부분 하나까지 신경 씁니다. 신발의 형태를 잡고 망치로 담금질까지 한 후엔 건조기에 넣고 한 차례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온도가 한 120도 너무 뜨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발? 아닙니다. 120도고 내가 안에 또 열이 신발 가죽 안에 침투가 돼야 되거든요. 침투가 돼 그 건조를 시켜줘야 그 형태가 변하지를 안 하고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120도 온도에서 정확히 30분 찜통에서 찌다시피 한 신발을 꺼냅니다. 그 다음 일일이 박아둔 못을 전부 빼고 가죽이 겹쳐져 울퉁불퉁했던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는데요. 신발 밑창이 붙을 옆 부분의 가죽도 칼과 사포를 이용해 꼼꼼하게 손질합니다. 밑창하고 이렇게 딱 결합되는 부분은 다 이렇게 갈아내야 돼요? 예. 합성기는 그냥 약품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연 가죽은 이거 코팅 아니죠. 약품 아니에요. 코팅이 돼 있어서 예, 염색이 다 원자재가 염색이 돼 있거든. 안 붙어요, 그러면? 예, 안 붙습니다. 코팅된 부분을 전부 갈아내고 난 후 밑창을 붙이기 위해 구석구석 접착제를 발라주는데요. 이거를 이제 요리 칠해놨다가 한 10시간 정도 말린 다음에 내일 아침에 와서 이제 접착을 시키죠.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10시간을 말린다고요? 가죽은 그런 식으로 한 10시간 정도 말라요. 굳어버리면 안 붙잖아요. 아니 열을 가하지 그 대신. 그렇게 해야 이 완벽하게 이가.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붙으면 신발이 찢어지지 창이 떨어지진 않아요. 신발 한 켤레가 완성되기까지 그 어떤 과정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다음 날 접착제를 바른 채로 10시간을 두었던 가피와 밑창을 드디어 붙여주는데요. 완벽에 완벽을 더하기 위해 앞찾기로 꾹 눌러 붙여줍니다.
이 정도면 절대 떨어질 리 없겠죠? 어떻게 잘 나왔나요? 예, 잘 나왔습니다. 수제화는 하루에 몇 켤레나 만들 수 있어요? 평균으로 한 7쪽, 5쪽 요 정도만 됩니다, 수제화. 신발이 국산밖에 없을지는 모르는데 지금 하루에 뭐 일본이다 뭐 외국 신발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신발을 해야 꺼낸 신발한테 밀리지를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제품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것도 주문이 계속 이어지죠. 단 한 켤레의 신발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명인. 부산의 신발 역사와 함께한 명인은 올해로 경력이 42년 됐다는데요. 저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고등학교를 이제 간다고 이제 경남 의령에서 큰형님 댁으로 왔죠. 큰형님이 자천동에서 그때 양화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부름도 해주고 또 고등학교 갈 준비를 했죠. 한국 신발 산업 100년 역사에서 중심 역할을 해온 부산. 특히 명인이 일을 시작하던 80년대에는 부산이 신발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그때는 참 부산이 엄청나게 신발이 잘 됐죠. 그래서 저 생각은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10년 안에 성공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신감에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게 됐죠. 힘든 줄도 모르고 앞만 보며 달렸던 명인. 그 결과 18년 만에 자신의 신발 공장을 차리게 됐지만 한 달 뒤 IMF가 터졌습니다. 다 푸드나가 안 된다고 해서 겁을 많이 냈죠. 야, 이 되겠나 하는 그런. 그지 어찌 뭐 공장 하라는 운명인가. IMF 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되니까 좀 어때요? 더 시작하기가 술죠. 다들 거래처도 많이 있고. 거기서 이제 시작한 계기가 되고 이제 성공 밑거름이 된 거지. 위기를 기회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 자리를 잡은 명인은 국내 신발 산업이 쇠퇴한 지금까지도 굳건히 남아있는 신발 장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날 오후 명인이 공장 인근에 있는 소공인 지원센터를 찾았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서 디자인 회의를 한답니다. 이게 통치마가 되니까 올 가을에는 어떤 디자인이 좀 유행할 것 같으세요? 좀 아무래도 연령이 되신 분들은 목이 약간 발목 전도 오면서 편한 신발 또 그리고 이제 30대 젊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붓죠. 그게 좀 선호가 될 것 같네요. 디자인부터 제품 생산,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 박학다식한 명인은 주변 소공인들의 조력자 역할도 자처하고 있습니다. 진짜 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죠. 엄청 부지런합니다. 한마디로 공장에 삽니다 그냥. 이만큼 공장 크게 개인적으로 해갖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좀 드뭅니다. 뭐 혼을 담죠. 그냥 신발에 혼을 담습니다. 소공인들이 똘똘 뭉쳐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면 다시 한번 부산이 신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명인은 믿습니다. 회의를 다녀온 후 명인이 디자인 작업을 위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운동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스타일의 신발을 디자인해 보시려고? 약간 연령대를 한 40대부터 60대까지 운동화 디자인 하나 본다고 요거를 좀 이제 참조를 해서 배낭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새로운 신발을 디자인한다더니 갑자기 종이 테이프를 잘라 신발 목통에 붙이기 시작하는 명인. 목형에다가는 테이프를 왜 붙이세요? 이렇게 이제 이 원하던 디자인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잘라내죠. 이게 지금 디자인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디자인, 신상 디자인. 패턴 작업이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지만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라는데요. 신발 모형에 직접 그림을 그려 오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디자인 패턴을 다 그리고 나면 재단용 칼로 오려서 종이 테이프 조각조각을 다시 떼어냅니다. 이렇게 떼어낸 패턴 조각조각이 모여 한 켤레의 운동화가 되는 거라는데요. 그냥 완전히 그냥 신발 한 켤레를 만드는 거네요. 예, 제 기본이 기초니까. 이대로 이제 옮기면 신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제공하고. 신발을 만든 지 42년째지만 아직도 새 디자인 작업을 할 때면 설렌다는 명인. 샘플 작업 하나도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아래 위를 구분해 주려고 이거는 위에 올라가고 밑에 내려가고 그 구분을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래야 이제 구분이 되지. 이게 없으면 구분이 힘들죠. 일일이 그리고 오리기를 반복하는 패턴 작업. 과연 어떤 신발이 완성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완성된 패턴 조각에 맞게 가죽을 오릴 차례.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가죽이 사용되는데요. 가죽을 몇 가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지금 안감하고 4가지. 가을 신발이니까 따뜻해 보이면서 좀 시원한 느낌. 가죽 재단이 끝나면 다시 베테랑 재봉사가 조각난 가죽을 하나하나 연결해 가피를 완성합니다. 이젠 가피를 끈으로 고정시켜 신발 볼 넓이를 잡아주고 발이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하며 작업을 해나갑니다. 머릿속에 그려둔 신발의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자 명인의 손놀림이 더욱 섬세하고 분주해지는데요. 신발 만드시는 모습 보면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이게 어떻게 보면 정해진 제품이 아니고 이제 색깔을 우리가 창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제품인데 내 원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놓을 때는 이제 설렘이 없지. 명인은 매년 주문받는 제품 이외에 평균 500개가 넘는 신발 샘플을 만든답니다. 그중 소비자에게 단 1%만 인정을 받아도 성공이라고 할 만큼 선택받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이렇게 나면 이제 내년 봄도 2022년도에 봄에 어차피 운동화는 좀 봄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지금 개발하면 이제 가을에 조금 하고 내년 봄 되면 좀 많이 개발나죠. 매년 만드는 수백 개의 샘플들 중에서 시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것들이 많지만 후회는 없다는데요. 명인은 아직 새로운 것에 도전할 힘과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많은 신발 중 단 한 켤레라도 누군가가 만족해서 신는다면 명인에게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는데요. 이제 신발이 다 완성된 것 같네요. 다 되신 건가요?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구두인 듯 운동화인 듯 독특한 스타일의 멋진 운동화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신발이 굉장히 이쁜데요. 예. 색깔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신발이 좀 뭔가 이게 운동화 맛도 나면서 좀 구두 느낌이 오면서 괜찮네. 신발 만드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있다면 언제세요? 고객님이 좀 만족을 느낄 때, 또 내가 제품을 만들면서 아, 이 정도 같으면 진짜 잘 만들었다.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게 진짜 신발이 잘 신었다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뭐 행복하지. 국내 신발 산업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겪어온 명인. 40년의 관록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부산의 신발 산업 부흥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많은 소공인을 명물인생이 응원합니다.